아내를 잃은 후 작가인 박지훈은 8살 난 아들 민우를 데리고 서울을 떠나 깊은 숲과 맞닿은 한적한 시골집으로 이사했다. 아내의 부재로 가득 찬 고요하고 텅 빈 집. 그곳에서 엄마의 죽음 이후 말을 잃어버린 아들 민우는 자신만의 침묵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의사의 권유로 그는 민우를 은퇴한 특수목적견 보호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루를 만났다. 늠름한 점원 셰퍼드였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보호소 소장은 마루의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마루는 최고의 산악 구조견이었지만 마지막 임무였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자신의 핸들러를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로 은퇴하게 되었다고.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침묵의 소년 민우가 상처 입은 영웅 마루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마루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쌀쌀 맞았던 마루가 아이의 손길에 조용히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말을 잃은 소년과 임무에 실패한 구조견. 두 상처 입은 영혼이 말없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마루는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마루는 조용했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민우와 마루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민우는 마루의 곁에서 조금씩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는 마루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루야.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 어린 감사와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집 옆에 거대한 숲 가장자리를 따라 산책하는 일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숲의 특정 구역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낡은 벌목로 근처에 가까워질 때마다 마루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온순하고 침착했던 개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다. 귀를 쫑긋 세운 채 숲의 깊은 곳을 향해 목줄을 세게 끌어당겼다. 그의 구조견으로서의 본능이 무언가에 의해 자극받고 있었다. 지우는 그저 마루가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냄새를 맡았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매번 숲으로 들어가려는 마루를 애써 끌어당겨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마루의 그 이상 행동이 가진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서 마루는 또다시 그 지점을 향해 필사적으로 목줄을 끌어당겼다. 그의 입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낮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우는 그런 마루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해가 지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둡고 거대한 숲을 돌아보며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 가족은 치유되기 시작했지만 마루의 이상 행동은 그들의 집 옆에 있는 저 숲이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그리고 마루의 구조견으로서의 과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예고이기도 했다. 이야기의 제목에 담긴 가슴 아픈 이유는 그렇게 조용한 숲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몇 주 동안 박지훈은 아들 민우가 마루 덕분에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아이는 마루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아빠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면 마루의 귓가에 몇 마디씩 온가리를 하기도 했다. 지우는 마침내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평범한 오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숲 가장자리 옆 마당에서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숲에 그 낡은 벌목로 방향에서 불어온 바람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마루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장난기 넘치던 가족에게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구조견의 모습이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지훈과 민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마루는 굴러가는 공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 믿을 수 없는 속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숲속으로 뛰쳐 들어갔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루야 돌아와 지훈과 민우가 소리쳐 불렀지만 개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민우의 얼굴에서 지난 몇 달간 서서히 피어나던 생기와 행복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눈에 마루의 행동은 단순히 개가 달려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의 배신이었고 엄마의 상실에 이은 또 다른 버림받음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마루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자신의 방문을 닫고 다시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침묵의 껍질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 몇 달간의 노력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지우는 이제 개의 상실과 아들의 깊은 퇴행이라는 이중의 비극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그는 그날 저녁 내내 목이 쉴 때까지 마루의 이름을 부르며 숲 가장자리를 헤맸다. 그의 마음은 개에 대한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지?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광활하고 위험한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어둡고 조용한 집. 그는 침대에 웅크린 채 벽만 바라보고 있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아들을 확인했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많은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다. 마루는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던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마루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지훈은 창밖에 위압적이고 고요한 숲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는 마루를 찾아야만 했다. 단순히 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는 마루가 왜 도망쳤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그는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손전등과 지도를 챙겼다. 그는 마루가 그토록 가려고 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그의 절박한 수색은 이제 개의 미스터리한 행동에 대한 집요한 조사로 바뀌고 있었다. 이 가슴 아픈 탈출은 그를 숲의 어두운 비밀을 향한 길로 이끌고 있었다. 박지훈은 마루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낡고 수풀이 우거진 벌목로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익숙했던 숲 가장자리와는 달리 숲의 깊은 곳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위압적인 침묵이 흘렀다. 도시의 작가인 그에게 이 야생의 공간은 낯설고 불안하게 다가왔다. 그는 마루의 이름을 불렀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을 동원하여 땅 위에 남겨진 개의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는 첫 번째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이 숲길 위에 트럭이나 대형 SUV의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최근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너무나 이상하고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그 타이어 자국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더 많은 흔적들을 발견했다. 부러진 나뭇가지들 짓밟힌 덤불,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광경. 바로 최근에 누군가 땅을 파헤친 흔적이었다. 주변의 흙보다 유난히 부드럽고 낙엽들이 부자연스럽게 덮여 있었다. 무언가를 묻었거나 혹은 파냈음이 분명했다. 그의 실종된 개를 찾기 위한 수색은 이제 완전히 다른 더 사악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진짜 위험을 감지했다. 왜 여기에 트럭이 왜 땅을 파헤친 거지?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흔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마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숲을 빠져나왔다. 그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개를 찾는 전문가가 아니라
마루의 그 이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그는 마루를 입양했던 보호소를 통해 마루의 옛 핸들러였던 김 상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그는 김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양 후의 상황과 마루가 숲의 특정 지역에 집착했던 행동들, 낑낑거린 목줄을 끌어당기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수화기 저편의 김 상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심각해졌다. 박 선생님, 마루는 그냥 개가 아닙니다. 그 녀석의 코는 땅속 깊은 곳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도록 시신 탐지 훈련까지 받은 특수 구조견입니다. 그는 마루의 그 행동이 불복종이나 야생 동물의 냄새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구조견이 인간의 부패한 냄새를 감지했을 때 보이는 특정하고 전문적인 반응이라고. 마루가 그런 행동을 보였다면 그건 그 녀석이 그곳에서 사람을 아마도 죽은 사람을 발견했다는 신호입니다. 김 상사는 마루 같은 개는 은퇴를 했더라도 자신의 훈련을 완전히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희생자를 찾아내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욕구는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라고.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모든 조각이 끔찍한 명확함과 함께 맞춰졌다. 타이어 자국, 파헤쳐진 땅, 그리고 본능에 이끌렸던 개의 집착적인 행동. 그에게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 녀석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다. 그곳에서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제목에 담긴 가슴 아픈 이유가 이제 그에게 명확해졌다. 마루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오래되고 신성한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지우는 다시 어둡고 위협적인 숲을 돌아보았다. 그의 임무는 또다시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히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개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저 숲으로 들어가 자신의 개를 찾고 마루가 파헤친 끔찍한 비밀과 마주해야만 했다.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 상사와의 통화 이후 박지훈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채워졌다. 두려움은 냉정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위해 개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어쩌면 한 희생자의 가족에게 마지막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 숲으로 향해야만 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준비했다. 더 밝은 손전등과 작은 삽 그리고 구급 상자. 그는 만약을 위해 김 상사에게 자신의 계획과 위치를 알렸다. 제가 1시간마다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그는 다시 그 파헤쳐진 땅이 있던 숲속의 그 장소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마루의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마루는만 우무대하게 돌아다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탐색하고 땅을 파고 낑낑거리며 더 강한 냄새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지치고 굶주렸지만 뼛속까지 새겨진 훈련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지우는 마루의 이름을 불렀다. 긴장된 수색 끝에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짖음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간 곳에서 그는 마침내 마루를 발견했다. 개는 지쳐 있었고 흙투성이였지만 지훈을 보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감격적인 재회였다. 하지만 마루는 지훈을 따라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몇 미터 떨어진 특정 지점을 향해 짖으며 앞발로 땅을 긁어댔다. 그는 지훈에게 자신이 찾아낸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온 작은 삽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루가 가리키는 그 지점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을 걷어낼수록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마침내 그의 삽 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1000조각, 그리고 이내 사람의 손이 드러났다. 얕게 파묻힌 무덤, 시신이었다. 끔찍한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마루는 도망친 개가 아니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영웅이었다. 지훈은 구역질과 공포를 참아내며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다. 그는 시신 근처에서 떨어져 있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지역의 유력 건설 회사 태섭건설의 로고가 새겨진 값비싼 라이터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가 강태섭이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사건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지훈은 얕은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임무를 마친 충직한 개 마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역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강태섭 같은 인물이라면 분명 경찰을 소나귀에 쥐고 있을 터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상색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찾았소. 마루도 그리고 희생자도. 그는 이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숲은 더 이상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다. 그리고 조용한 작가였던 그는 이제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강태섭 회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로부터 한 남자와 개 한 마리가 자신들의 처리장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긴급 보고를 받았다. 그는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목격자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게 차갑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다. 처리해. 둘 다. 조용히. 그는 자신의 가장 무자비한 부하들, 어설픈 폭력배가 아닌 숙련된 사냥꾼들이나 전직 군인들로 이루어진 작은 팀을 소집했다. 숲속. 지훈이 막 김상색에 메시지를 보내고 현장을 위장한 후 마루와 함께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마루가 갑자기 귀를 눕힌 채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위험 감지, 사냥꾼들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나무들 사이를 움직이며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 나무십 사이로 반짝이는 저격용 소총의 스코프가 들어왔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지훈과 마루는 낯설고 빽빽한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악의 변수가 발생했다.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 아들 민우가 혼자서 집을 나와 아빠의 흔적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치던 지훈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공포에 질려 있는 자신의 아들과 마주쳤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죽음의 사냥터 한가운데에서 충격으로 말을 잃은 자신의 아들까지 지켜내야만 했다. 숲속에서의 지능과 생존 본능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냥꾼들은 숫자와 무기, 그리고 지형에 대한 익숙함이라는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의 두뇌와 마루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다. 지훈은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간단한 함정들을 만들고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계곡과 덤불 속에 그들의 흔적을 숨겼다. 그리고 마루의 구조견으로서의 능력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마루는 지훈이 사냥꾼들을 보거나 듣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여 미리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안전한 길과 숨을 곳을 찾아냈고 다른 방향으로 지져 사냥꾼들을 유인하는 교란 작전까지 펼쳤다. 그는 시종일관 민우의 곁을 지키며 아이를 보호했다. 밤이 내리고 그들은 마침내 낭떠러지 근처에서 궁지에 몰렸다.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보였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마루가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기습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냥꾼 한 명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마루의 공격이 만들어낸 그 짧은 혼돈의 순간 지훈은 민우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에 숨겨진 좁은 길을 따라 몸을 던졌다.
그들은 간신히 즉각적인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춥고 지치고 길을 잃은 채 밤의 숲속에 갇히게 되었다. 사냥꾼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여전히 그들 주변 어딘가에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그의 곁에는 충직하지만 이제는 부상을 입은 마루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첫 번째 교전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방이 적인 숲속에서 그들은 이 길고 어두운 밤을 살아남아야만 했다. 밤의 숲은 춥고 어두웠다. 사냥꾼들은 여전히 그들을 찾고 있었다. 박지훈은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들을 지키고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는 부상당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마루를 보았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계의 특별한 능력이었다. 그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숲의 한쪽은 강으로 다른 한쪽은 큰 길로 이어져 있었다. 사냥꾼들은 분명 큰 길 쪽을 막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로는 강이었다. 그는 사냥꾼들을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할 강력한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지우는 마른 통나무 하나를 주워들었다.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김상색에서 배웠던 구조 신호를 의미하는 수신호를 마루에게 보냈다. 마루는 그 신호를 이해했다. 그는 구조견이었다. 희생자를 발견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의 임무였다. 마루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힘차고 애처로운 하울링을 시작했다. 그것은 공격적인 개의 짖음이 아니었다. 수 킬로미터 밖까지 올려 퍼지도록 훈련된 구조견 특유의 긴 울음소리였다. 지우는 통나무를 이용해 그 소리가 강가와는 정반대 방향 숲의 다른 쪽을 향해 울려 퍼지게 했다. 사냥꾼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강가를 잠시 비운 바로 그 순간이 지훈에게는 유일한 기회였다. 지훈은 민우를 끌어안고 마루를 따라 필사적으로 강가를 향해 달렸다. 그들은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둑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침내 강에 도착한 그는 아들을 안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그들의 냄새와 흔적을 지워줄 터였다. 마루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곁에서 함께 헤엄치며 계속해서 민우의 곁을 맴돌았다. 그들은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 마침내 사냥꾼들의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지치고 춥고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지우는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그의 유일한 비상연락망인 김상색에 전화를 걸었다. 김 상사님, 접니다. 박지훈, 모든 게 사실이었소.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전화를 끊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움이 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민우는 흠뻑 젖은 마루의 털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처음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아주 작고 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빠, 몇 달 만에 아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공포와 생존의 끝에서 태어난 기적과도 같은 한마디였다. 지우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들과 충직한 개를 함께 힘껏 끌어안았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들의 충직한 개가 내질렀던 울음소리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절규였다. 그리고 이제 정의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몇 달 후 박지훈의 증언과 김 상사의 공식적인 개입으로 강태섭 회장의 범죄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숲속에 저질렀던 불법 폐기물 매립과 살인,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살인 사건을 해결한 은퇴 구조견. 마루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마루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은퇴견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칭송을 받는 영웅이 되었다. 박씨 가족의 집에는 마침내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침묵은 이제 온기와 웃음소리 그리고 대화로 바뀌어 있었다. 끔찍한 사건은 역설적으로 민우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는 완벽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고 이제는 밝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소년이 되었다. 마루와의 유대는 아이의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박지훈 역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는 용기와 충성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새로운 책을 완성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호라비가 아니라 온전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아버지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화창한 어느 날 지훈과 민우 그리고 마루는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숲 가장자리에 산책로를 다시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숲은 더 이상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의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우는 마루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했다. 마루야 저기 봐, 다람쥐야. 영웅견 마루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오직 순수한 사랑과 충성심이 담긴 눈으로 지훈과 민우를 올려다보는 행복한 가족의 개일 뿐이었다. 그는 마침내 진정으로 은퇴하여 자신의 집을 찾은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아들과 그들의 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돌이켜보았다. 그는 이제 마루가 도망쳤던 그 가슴 아픈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 모두를 구하고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만들어준 위대한 임무 수행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충직한 개. 세 명의 상처 입은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 자리에는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사랑으로 치유되었으며 영웅적인 개의 충성심으로 지켜진 하나의 완전한 가족만이 함께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